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지고 이대로 정말 죽는구나 싶은 공포. 이거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어느 날 죽을 듯이 숨쉬기가 힘들어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막상 검사 결과는 이상 없음으로 나오죠. 그때부터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하지만 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이런 불안이 밀려옵니다. 평생 이 약 없이는 못 살면 어떡하지? 약을 끊으면 나는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는 걸까? 여러분, 만약 공황장애가 단순히 형태도 없는 마음의 병이나 정신적인 문제라면 치료가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을 고쳐야 하니 끝이 보이질 않는 거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허상이 아니라 실지 않은 우리 몸의 시스템의 고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히는 우리 몸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율신경계라는 센서가 오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원인이 몸에 있다는 건 우리가 직접 조절하고 훈련해서 고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직접 컨트롤해서 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과학적인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라는 아주 정교한 자동 센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죠. 이 센서는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비상 모드입니다. 실제 위험이 닥쳤을 때 온몸에 경보를 울려 살아남게 합니다. 두 번째는 안정 모드입니다. 상황이 끝나면 경보를 끄고 몸을 회복시키죠. 공황장애는 이 센서가 너무 예민해져서 제멋대로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마치 집에서 요리를 하느라 연기가 아주 살짝 났을 뿐인데 화재 경보기가 불이야 하고 비명을 지르며 온 집안에 스프링쿨러를 터뜨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응급실에서 느꼈던 그 죽을 것 같은 공포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 몸에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해서 아무 일이 없는데도 자꾸 비상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공황장애 약을 오래 복용해도 호전이 없는 분들 중에 다른 신체적인 원인이 센서를 자꾸 톡톡 건드리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기립성 빈맥 증후군입니다. 일어설 때 몸의 센서가 혈압 조절을 못하면 심장이 갑자기 빨리 뜁니다. 이때 뇌는 심장이 왜 뛰지? 비상 상황인가 봐 하고 경보기를 울려버립니다. 엔진이 진짜로 망가진 건 아닌데 센서가 예민하거나 접촉이 안 좋아서 경고등이 계속 켜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운전자는 경고등만 봐도 큰일 났다라고 판단하고 몸이 먼저 긴장합니다. 기립성 빈맥 증후군도 비슷해요. 위험이 먼저가 아니라 심장이 빨라지는 경고등이 먼저 켜지고 뇌가 그걸 비상으로 잘못 해석하면서 공황을 일으키는 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만세포 활성화입니다. 본인에게 맞지 않은 음식 또는 술을 오랫동안 섭취하여 장의 염증 반응 및 장벽 손상이 반복되면 장 점막의 비만세포가 더 쉽게 활성화되어 히스타민과 같은 매개 물질이 늘고 이 현상이 통증, 설사, 불안함과 같은 센서 과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밥만 먹으면 불안해요 하시는 분들이 이 경우에 속합니다. 세 번째, 반응성 저혈당입니다. 에너지원인 혈당이 뚝 떨어지면 우리 몸은 생존 위기를 느끼고 아드레날린을 쏟아냅니다. 이 화학 반응이 공황 증상과 똑같은 신체 반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결국 원인은 몸에 있는데 마음만 다스리려니 낫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민해진 센서를 다시 묻어나게 만드는 통합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고장난 경보기를 수리하고 오작동의 뿌리를 뽑는 가장 논리적인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5.5 호흡법입니다. 경보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자율신경은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지만 유일하게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관리자 권한이 바로 호흡입니다. 5.5초 동안 들이마시고 5.5초 동안 내뱉으세요. 1분에 딱 5.5회를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심장 박동과 호흡 리듬이 하나로 일치되는 공명 주파수가 존재합니다. 이 리듬으로 숨을 내뱉으면 뇌에 지금 상황 종료됐어. 비상벨 꺼. 라고 강력한 물리적 신호를 직접 주입하게 됩니다. 2단계, 식이요법입니다. 센서를 건드리는 화학적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경보기를 꺼도 주변에 불씨가 남아있으면 금방 다시 울리겠죠? 우리 몸 안에 화학적 자극을 청소해야 합니다. 히스타민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저포도맥 식단 위주로 섭취하시고 특히 아침 식사로 고단백 식품을 꼭 챙겨 드세요. 염증으로 인해 유발되는 히스타민과 혈당의 널뛰기는 신경계를 계속 찌르는 가시와 같습니다. 몸 내부에서 이런 화학적 공격이 계속되는데 마음이 편해질 리가 없죠. 먹는 것을 통해 이 노이즈를 제거해야 센서가 안정을 유지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3단계, 센서의 맷집과 내구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존투 운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센서 자체가 낡고 약해져서 생기는 오작동을 막아야 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의 가벼운 강도로 45분간 걷거나 자전거를 타세요. 많은 분들이 심장이 뛸까봐 운동을 피하시지만 오히려 그게 센서를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존투 운동은 안정시 모드의 효율을 정밀하게 높여줍니다. 평소에도 웬만한 외부 충격에 경보기가 쉽게 울리지 않는 튼튼한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공황장애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늪이 아니라 충분히 수리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센서 문제입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못 고치는 걸까라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고치기는 힘들어도 오늘 알려드린 대로 호흡으로 비상벨을 끄고 식단으로 센서를 청소하고 운동으로 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예민해져 있던 센서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반복된 훈련에 따라 스스로를 고쳐나가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한다면 요동치던 자율신경계는 반드시 안정을 찾을 것이고 공황이라는 거센 파도는 어느덧 잔잔한 물결로 잦아들 것입니다. 이제 치료의 패러다임을 불안의 억제에서 신경계의 회복으로 전환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될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치유의 여정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막막한 마음에 확실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